띵잘.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매를 맡고 있는 한 소년. 오늘의 주인공 린슈웨이. 학급비를 훔쳤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의 야유와 선생님의 추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학급비를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린슈웨이는 그저 이 쌍놈이 일진 러나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인 것 뿐이었죠. 러나오는 늘 이런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린슈웨이를 괴롭혔고, 사실 선생님 또한 그걸 모르고 있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린슈웨이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자신보다 더한 처지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소녀뿐.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린슈웨이에겐 치욕적일 뿐이었는데요. 학급비를 훔쳐간 건 역시나 러나오 무리들. 러나오의 여자친구인 인연도 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린슈웨이. 참지 못하고 담임에게 털어놓아봐도 돌아오는 말은 이딴 쌉소리뿐. 와, 이게 선생이냐? 결국 학급비 도난 사건은 린슈웨이가 훔친 것으로 종결이 나버렸고, 선생은 반성의 의미로 린슈웨이를 지역 봉사활동에 내보내는데요. 그런데 웬일로 린슈웨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겠다는 러나오 무리들. 그들은 함께 지역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나서지만 러나오 무리들이 따라 나선 이유가 곧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린슈웨이를 따라 봉사활동을 나선 이유, 노인들을 갖고 놀고 싶어서였죠. 노인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적인 행태를 깔깔대며 저지르는 러나오 무리들. 으이그 쌍놈 새끼들. 그들은 그렇게 동네 여기저기 여러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던 중 한 노인의 집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하는데요. 호기심이 발동한 무리들은 상자의 열쇠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날 밤 용접 토치와 온갖 장비들을 들고는 다시 그 상자를 찾으러 옵니다. 끝내 상자를 찾아 들고 나온 러나오 무리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 낌새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죠. 꼭 이럴 때 눈치 없이 울리는 벨소리. 린슈웨이와 러나오 무리들은 인간인지 괴물인지 정체 모를 두 소녀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건물 밖으로 나온 그들. 그런데 정체 모를 그 소녀 중 한 명이 어딘가에서 떨어지며 뺑소니를 당하고 말았죠. 뺑소니엔 괴물도 꼼짝 못하는군요. 경찰에 신고나 해줄 것이지 뺑소니 당한 소녀를 굳이 또 데려온 무리들. 대자로 뻗어있던 소녀는 매트릭스 광팬이었는지 영화 속 명장면을 재현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까지 자유분방하게 돌려버리는 화끈한 서커스까지 선보이는 그녀. 무리들은 그녀를 경계하며 잔뜩 겁에 질렸는데, 겁에 질린 건 이 소녀도 마찬가지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발이 햇빛에 닿자 소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죠. 러나오는 이 소녀의 약점이 햇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괴물 소녀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러나오 무리들. 그리고 그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괴물 소녀에게 온갖 고문과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 러나오는 불에 달군 토치를 린슈에게 주더니 먼저 소녀의 이빨을 뽑아버리라고 시켜버리죠. 그런데 뽑으란 이빨은 안 뽑고 갑자기 사오정 성대모사를 하고 자빠진 린슈웨이. 러나오는 그런 그가 못마땅했는지 자신이 직접 이빨을 뽑아버립니다. 여자친구는 뽑힌 소녀의 이빨이 신기했는지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겠다는 미친 발상을 해버리는데요. 못을 박아 소녀의 입까지 틀어막아버린 러나오 무리들. 심지어 괴물이 인간의 피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린슈웨이를 희생양으로 바쳐 헌혈을 제공하기도 했죠. 영화표 제공도 받지 못한 채 헌혈 봉사를 하는 린슈웨이. 그는 자기 대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소녀에게 한편으론 동정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녀가 없으면 다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그녀를 도와주겠다는 린슈웨이. 괴물소녀는 감동의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야 말았는데요. 다음날 수업시간, 린슈웨이는 어김없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장난감을 딴 놈이 갖고 놀아서 화라도 난 걸까요? 늘 앞장서서 린슈웨이를 괴롭히던 러나오는 그를 괴롭힌 다른 학생을 조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무실로 끌려간 러나오. 담임은 러나오를 타이르는데 그 순간에도 장난만 치고 자빠진 러나오에게 참다 못한 그녀는 조근조근 팩폭을 날리기 시작했죠. 看来是什么教出你这个废物！这才是废物啊！人豪，老师突然间想起来了，是这样的，他爸爸还在坐牢，吸毒还是抢劫，他会变成一个这样的人渣，是因为他爸爸自己本身也是一个作奸犯科的社会败类。 이에 분노한 러나오는 그 분풀이를 납치한 괴물소녀에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피를 흘리는 소녀. 그런데 그때 러나오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흘러내린 소녀의 피가 햇빛을 받자 불에 타기 시작한 것. 러나오는 그 피를 보고는 무슨 꿍꿍이를 생각해냈죠. 실험 정신이 발동한 그는 담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소녀의 피를 담임의 물에 몰래 섞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피가 섞인 물을 마셔버린 담임. 잠시 후 체육시간. 눈치 없는 옆반 교사가 영화를 보러 가자며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담임은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눈치 챙겨. 아니 선생 눈치 챙겨. 결국 눈치 없이 나불거리는 옆반 선생과 통증을 이겨내지 못한 채 끙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담임.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열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 충격적인 상황에 학생들은 모두 놀라 나자빠지는데 러나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담임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녀를 부축하는 척 러나오가 담임을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햇빛이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 그리고 러나오의 웃음과 함께 담임은 활활 불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구경하며 신난 러나오와 촬영하기 바쁜 학생들. 그녀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재빠르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시각 그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사람, 아니 한 괴물, 바로 납치된 괴물소녀의 언니였는데요. 언니 괴물은 동생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즉시 직감했고 그날 밤 그 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하나씩 무참히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여친. 러나오와 알콩달콩 통화를 하며 가던 도중 버스가 갑작스럽게 멈춰섰죠.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언니 괴물. 그녀의 동생을 찾기 위한 여정. 지옥행 급행열차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으니 기사와 버스 안 학생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여친이 팔에 차고 있던 목걸이에서 동생의 이빨을 발견한 언니 괴물. 수많은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또다시 발빠르게 보도되었고 여자친구의 죽음에 러나오는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쌍놈의 일진이어도 지 여자친구는 끔찍하게 사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괴물자매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다짐하죠. 러나오는 납치한 동생 괴물에게 더 끔찍한 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빨을 모조리 뽑아내 피를 모으는 러나오. 그는 이 동생 괴물의 피를 이용해 언니 괴물을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언니 괴물은 동생을 찾아 산만리를 떠나다 한 학원까지 들어서게 되고 순식간에 학생들을 모조리 올킬시켜버리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두 자매만 빼고 말이에요. 자매를 보자 동생이 떠올랐는지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는 언니 괴물.
不管他走哪一条路，一定都会被他妹妹的血。 러나우 무리들은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要不要汽油？ 동생 괴물의 피를 이용해 언유 괴물을 유인하고 창고 물탱크에 휘발유를 채워 넣은 뒤 그들을 가둔 채 폭발시켜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 괴물을 가둔 창고의 출입구와 모든 창문들을 봉쇄시켜버리는 무리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듣던 린슈웨이는 무언가 고심에 빠진 표정을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막아버린 창문 중 하나를 풀기 시작했죠. 姐姐解开锁链之后，就可以从这边逃走。 동생 괴물이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其实我也不好， 그러더니 갑자기 멋있는 적 분위기를 잡고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我想要做对最后一件事。 다음날 본격적으로 언유 괴물 유인 작전에 나선 무리들. 러나우는 동생 괴물의 비명 소리를 녹음한 뒤 틀어놓고 모아놨던 피를 동네방네 뿌리기 시작합니다. 언유 괴물은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주변에 휘발유까지 모두 뿌린 뒤 만반의 준비를 끝낸 그들. 그렇게 언유 괴물의 등장을 기다리던 도중 那当初 린슈웨이는 갑자기 자신에게 왜 누명을 씌운 것인지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就好玩嘛。 그저 장난일 뿐이라는 무리 중 한 놈의 대답에 그는 잔뜩 썩은 표정을 하고는 지난날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죠. 从今以后只有我，你好玩了。 잠시 후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난 언유 괴물과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동생 괴물. 그때 린슈웨이는 무리들의 통수를 시기 후들겨 패버리고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무리들의 핸드폰 벨소리를 울리게 한 뒤 혼자 빤스런에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 것. 벨소리 덕분에 언유 괴물에게 위치를 발각당한 무리 중 한 녀석은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한 놈은 소리를 지르며 전투태세를 갖추지만 사실은 바들바들 떨며 지리는 중. 하기스 매직 반스를 찾는지 다행히 바지를 적시진 않은 모양이었지만 그도 곧 하늘로 승천해야 할 운명일 뿐이었죠. 황급히 창고로 달려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러나우. 我们是朋友啊，兄弟，狗屁啊！知道我被你们玩死啊！ 하지만 린슈웨이는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杀掉你，就等现在啊！ 그리고 끝내 밖에서는 그들이 저 세상으로 승천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잔뜩 겁에 질린 린슈웨이와 老子跟你们同一边同一国的吗？我会跟你姐讲，不能杀我对吧？ 잠시 후 드디어 상봉하게 된 두 자매. 하지만 린슈웨이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跟我不一样，我是来救你妹妹的，不然她等死了。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언니 괴물. 그러던 중 핸드폰에선 일출 시간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린슈웨이는 마지막 기지를 발휘하여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죠. 시간은 흘러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린슈웨이. 하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자매가 사라지고 러나우 무리들이 사라져도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你跟我们不一样。 영화 몸몸몸 몬스터는 2017년 개봉한 대만 영화로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본 수작인데요. 좀비 영화로서 갖춰야 할 화끈한 오락성과 긴장감과 더불어 그 안에서 오늘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며 작품성까지 놓치지 않고 있죠. 왕따를 당하는 학생과 괴롭히는 일진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좀비까지 납치해와 극악 무도한 고문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괴물과 그 괴물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어린 학생들. 영화는 그들 중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내던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상은 국한된 몇 명이 아닌 그들 주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고 막말하는 선생부터 그에 동조하는 주변 학생들, 그리고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보다 더한 왕따 소녀에게 위로받는 것은 치욕스러워하며 욕을 날리던 린슈웨이까지, 심지어 자기 대신 일진들의 장난감이 되어준 괴물 소녀를 보며 안도하던 린슈웨이의 모습은 그조차도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전개도 빠르고 결말까지 아주 화끈한 영화인 만큼 꼭 한 번쯤은 본편을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띵자리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